여러분들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지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을 또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으로는 또 쌀쌀한 기온도 있지만 그래도 낮에는 또 아마 에어컨을 또 틀고 다녀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요즘에는 또 코로나가 아마 눈 쪽으로 이렇게 또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눈이 따끔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학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또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기초. 그래서 평가를 이해하고 이제 일단은 평가의 모형을 한번 좀 어떤 모형인지를 오늘은 중점적으로 이 모형을 가지고 한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기본적인 이해를 하지만 이 모형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해, 이제 평가의 개념입니다. 자, 평가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뭐 사정하기, 추정하기, 조사하기, 가치 부여하기, 뭐 이런 용어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평가의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프로그램의 평가가 어떠한 흐름에서 생겨났고 어떤 접근 방식에서 이 평가의 개념이 변화하고 발전해 왔는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 평가 연구는 영국과 이 미국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1800년대에 전후를 해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근대화의 시작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후 산업혁명을 통해서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근대에는 정부 차원에서 주로 이 프로그램의 실시를 위해서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주로 학업 성취도나 교육기관 인증을 위한 이 평가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걸쳐서 이제 미국 기업에서는 이 과학적 관리 운동이 일어났고 이 과학적 관리 운동은 일반 행정 분야에도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이런 행정을 강화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도 학교 조사 연구가 강조되었고 그다음에 교육 평가를 어떤 객관적으로 개량하는 이 시도가 활발해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냐면 교육 자체를 과학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의 효율을 높이려는 이런 시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학적 관리 태도에 의해서 일반 행정도 이제 일어났고 교육 분야에서도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효율성을 높이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게 도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932년도에는 이 프로그램의 평가의 개념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는데 이제 8년 연구가 이제 타일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이 8년 연구는 당시 어떤 진보주의 교육 운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려는 의도로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의 교육과 전통적인 교육을 받은 이 학생의 학업 성취들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이를 통해서 타일러는 뭘 하게 됐냐면 이 평가에 대해서 의도한 결과와 그리고 실제로 얻어진 산출과의 어떤 비교라고 어떤 정의를 함으로써 프로그램 평가의 개념을 이제 구체화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국은 이거 1900 빠졌네요. 1957년 소련이 이 스푸트니크라는 이 어떤 그런 인공위성을 발사함에 따라서 국방교육법을 위반했고 정부 차원에서 이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평가의 역할을 강조하게 됐다. 그래서 이 이제 미국은 1957년에 소련이 스푸트니크 발사를 해서 이 스푸트니크 발사는 1호에서 1호 우리가 금방 얘기했죠. 1호는 1957년에서부터 6호까지가 이제 발사가 됐는데 6호는 언제까지가 발사가 됐느냐 하면 1965년까지 6호가 발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가 소련에서 발사된 최초의 인공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이 사실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미국의 우주 개발 분야에서 적극적인 이 이제 대응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련에서 발사된 인공위성은 1호서부터 6호까지가 발사가 됐는데 이 인공위성은 세계에서 6호까지 이제 6호까지가 발사했는데 6호는 자, 이 인공위성 세계에서 최초로 자동 조종 기능을 가진 인공위성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죠. 그래서 6호의 인공위성은 자동위성은 뭐냐면 이 인공위성을 조종하는 조종자가 잠시 이것을 할 수 없을 때 자동으로 조정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련에서 이제 인공위성이 최초로 시작되면서 미국이 충격에 빠졌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적극적인 인공위성이 개발이 시작이 되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사를 하면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소련의 그 어떤 그런 발사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의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정보통신과 관련된 이런 어떤 그런 발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은 나사의 이제 나라오라고 하는 누리호 뭐 이렇게 해서 고흥에 이제 발사대가 설치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그런 인공위성뿐만 아니라 로켓 발사에 이제 어떤 그런 전초 기지가 되는 이러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 평가가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 어?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냐라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관리 통제라는 거죠. 자, 이 관리 통제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의 관리 통제에 필요한 정보는 뭐냐면 체계적 평가, 이 체계적 평가를 통해서 이제는 생산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 통제는 뭐냐면 관리자가 조직의 목표 성취를 위해서 자원이 효과적으로 획득되고 사용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관리 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그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서 실행되고 있는지 이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수정하고 복구하는 이런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이 우리 관리 통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예산 편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생산성 지표, 그다음에 어떤 구성원의 근무 상태 이런 어떤 일상적 관리 정보에서부터 표적 인구의 어떤 서비스 욕구 추세, 그다음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어떤 자원의 동향, 그다음에 서비스 품질과 성과 목표 성취 등 이런 것과 같은 장기적인 이 경영 정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는 여기에서 관리 통제에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규정 준수 및 책임성입니다. 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 법이나 규제, 절차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상부나 외부로부터의 어떤 요구되는 적정 수준의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규정 준수 및 책임성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성과 규정 준수에 관련된 이러한 정보는 어떻게 돼요? 대개 여기에서는 어떤 클라이언트라고 그러죠. 클라이언트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제공된 이 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프로그램의 어떤 생산물이라든지 비용 지출 이런 것과 관련된 체계적인 평가 지표들로부터 도출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서비스 인력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다. 자, 현장 인력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실천 활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어떤 이런 피드백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비스 인력들은 평가 정보로부터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런 교육 훈련이 어떤 것인지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관리자는 평가 정보를 활용해서 인력 배치에 관한 판단이나 그다음에 슈퍼비전 이런 등의 목적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서비스 혁신입니다. 자, 서비스의 어떤 변화나 이런 개선에 대한 이런 필요성을 부각시키는데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인데, 자, 이 서비스 혁신은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의도적인 평가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나 잠재적 이용자 집단의 어떤 변화, 그리고 서비스 기술들에 대한 어떤 그런 비교 우위,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하는 어떤 미충족 욕구나 만족도 수준 이런 등에 관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새로운 서비스 방식이 혁신에 필요함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가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대외 관계입니다. 자, 대외 관계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성과를 외부 사회에 알리는 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 부당한 비난에 대해 방어하거나, 그리고 적극적 지지를 이끌어내는데도 어떻게 돼요? 정책 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정보들은 뭐 연례 보고서라든지 소책자, 그리고 언론 홍보물, 그리고 정규 소식지, 뭐 발표회, 홈페이지, SNS 방식,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배포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대외관계, 여기에는 것이다. 대외관계라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접근 방식에 따른 이러한 어떤 평가 개념을 도표로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접근 방식에는 목표지향 평가, 타일러의한 목표지향 평가,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스터플럼이라든지 스트리본 일의 의사결정 지향 평가, 그 다음에 여기는 스테이크에 대한 어떤 그 판단 지형 평가,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 평가는 이 평가 개념이 뭐냐면, 프로그램의 이 목표의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 목표의 이 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 지향 평가라고 하고, 의사 결정 지향 평가는, 자, 의사 결정자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판단 지형 평가는 이 프로그램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평가 방식의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 평가의 어떤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의 목적은, 이 평가의 목적은 뭐냐면, 자, 이 평가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 프로그램의 평가를 진단적 기능, 현상적 기능, 총합적 기능,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평가의 어떤 그런 기능을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이제 진단적 평가라는 거죠. 자, 평가가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준비와 점검을 목적으로 할 때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것인데, 여기에서는 뭘 보냐면, 자,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에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여러 요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참가자들의 어떤 준비 상태라든지 경험 유무, 그다음에 학습 정도, 이런 것들의 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그 평가는 그 진단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참여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참가자의 어떤 그런 선수 지식이라든지 일반적인 배경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참가자의 요구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형성적 평가입니다. 형성적 평가는, 자, 평가의 목적을 프로그램 시행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과 개선에 둘 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의 진행 과정을 보다 어떻게 돼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성 및 형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 그러면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의 어떤 효과성,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는 형성적 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종합적 평가다. 이 종합적 평가는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실시한 후에 이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효과나,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영향 파악을 목적으로 할 때 이제 어떤 종합적인 어떤 평가가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참가자가 주어진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이 기초 자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자료를 통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질적 성과에 대한 이 총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도표를 살펴보면 이제 이런 것 같다는 거죠. 이런 어떤 평가 기능은 아까 했지만 진단적 기능, 형성적 기능, 종합적 기능이 있다. 평가 목적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프로그램의 준비와 점검, 그 다음에 형성적 기능은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의 개선, 그래서 그 개선이고, 그 다음에 종합적 기능은 프로그램의 효과 및 영향 파악,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의 질적 성과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세 가지 그 평가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진단적 평가는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고, 형성적은 계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적은 이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영향은 어떤 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이제 이런 어떤 평가 목적에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다. 그러면 자, 세 번째 청소년 프로그램의 평가 과정, 이 평가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 과정은 평가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평가 계획 수립 단계, 평가 목적에 따라서 평가의 주제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학습 목표의 어떤 그런 진술, 그다음에 평가 설계 선정, 그다음에 평가 도구 제작, 그다음에 여기는 어떠면서 자료 수집의 방식과 절차 선정, 그리고 결과 분석 방법, 그리고 결과 보고 형식과 어떤 결과 활용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우리가 사전 조사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이제 평가 계획 수립 단계다라고 우리가 보고요. 두 번째는 평가의 세부 설정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의 평가의 목적과 의도를 설정하는 단계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과의 어떤 성과를 실시하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해서 프로그램의 평가의 목적과 의도를 설정하는 이러한 단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평가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의 이 목표의 달성 정도와 목표의 어떤 그런 목표 달성 정도와 목표의 달성을 위한 어떤 이런 효율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다음에는 평가 영역을 결정한다. 이 평가 영역은 영역의 선정은 프로그램의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들을 축출해서 어떻게 돼요? 이 요소들에 부합하는 이 프로그램의 평가의 영역과 대상을 여기에서는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가 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의 목표의 달성도라든지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을 평가하고 프로그램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 반응 평가와 같은 이러한 어떤 영역을 여기에서는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음에서는 평가 도구 제작 및 설정입니다.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어떻게 돼요? 검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척도나 이 도구, 이런 것들의 도구를 이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도구가 정확하고 그 다음에 정교한 것인가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평가에서 나타나는 정보에 대한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선정 과정에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평가 방법을 사용할 경우 측정되지 못한 부분이 누락되어서 실질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이런 프로그램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을 위한 도구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검증이 이루어진 어떤 척도 이거잖아요. 척도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의 유형은 어떻게 돼요?
의사조사형이라든지 뭐 반응조사형, 평가, 표준화 평가 척도 이런 것들을 이제 척도나 도구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평가 과정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텐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구나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로그램 평가 실시입니다. 자, 평가 영역과 도구가 결정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제 이 프로그램 평가를 절차에 맞춰서 이제는 진행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가의 환경과 관련해서 필요한 어떤 인력이라든지 여기는 시설, 그 다음에 예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시간,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어떻게 돼요? 실질적인 어떤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그래서 척도를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관련된 전문가에게 뭐 조언을 구한다든지, 그 다음에 외부 기관의 척도의 평가를 의뢰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는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서 평가 자료의 수집 방법을 어떤 실시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설문을 응답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면접법이라든지 관찰법,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법,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 평가 도구에서는. 여섯 번째는 평가 결과의 처리와 분석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평가 실시 후에 취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자료를 분석하게 되는 단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자료의 수집 단계에서 모아진 정보를 어떻게 돼요? 채점을 해야 되죠.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와 같은 이 분석의 틀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련의 작업을 평가 결과의 어떤 처리와 분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합된 자료를 평가 목적에 맞도록 어떻게 돼요? 여기는 양적으로, 그 다음에 질적, 이런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이제 평가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어떤 처리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를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하는데, 이 4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데이터 편집은 뭐냐면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충될 부분과 오류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해요? 점검해서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과정. 이 데이터 편집은 그런 거고, 부호 붙이기는 뭐냐면 자료를 일정한 범주로 분류해서 번호나 기호 그리고 점수를 통해서 자료 전체를 어떻게 돼요? 부호화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자, 표 만들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각 범주에 평가된 점수를 해석이 가능하도록 단수 혹은 어떻게 돼요? 복수의 변인을 통해서 단순 집계표를 만드는 과정이다. 단순 집계표. 자, 통계 분석은 뭐냐면 평가 자료의 표가 구성되면 어떻게 돼요? 각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다양한 통계 분석을 이제 진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되는 분석 기준은 뭐냐면 빈도 분포, 그다음에 백분비, 평균치, 그다음에 표준 평가, 영향성 평가, 변인 간의 어떤 유의차 검증,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평가의 활용에 있어서는 프로그램 평가 평가 자료의 분석이 완료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결과를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통해서 이 평가를 활용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평가의 이제 활용, 이제 7번에서 우리가 활용이잖아요. 이 활용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보면, 프로그램의 목표의 설정에 오류의 어떤 여부, 그다음에 차후 교육 목표 설정에 이제 재선점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요. 목표 달성의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여부, 그다음에 목표 설정의 명확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요. 또 교육의 어떤 개선점과 프로그램 내용의 효율적인 변경, 추가할 것이냐, 삭제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여부를 이제 활용을 또 한다는 거죠. 그리고 교육의 방법적 개선점과 참여자들의 참여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의 평가의 방법에 대한 어떤 유의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어떤 평가의 활용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자의 역할과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자의 역할, 우리가 한번 자꾸 역할의 어떤 그런 역할과 능력에서 우리가 한번 그 역할과 능력에는 어떤 것이 요구받느냐 하면, 자, 프로그램 평가자는 평가의 상황에 따라서 이 다른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평가자의 역할은 평가의 목적과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이 평가자는 평가의 어떤 뭐냐면 이 신뢰도를 위해서 어떻게 돼요? 평가 사항마다 어떻게 돼요?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평가자의 어떤 역할과 능력은 제일 중요한 신뢰도, 이 신뢰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자의 역할은 신뢰도인데, 자,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있다. 자, 전문가적 영역. 자, 평가자는 평가의 과정에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평가 영역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처리를 해서 이런 어떤 평가 지표를 추출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출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평가 기준의 설립이라든지 이런 평가 방법에서 이런 전문성이 이제 요구가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는 거죠. 전문가적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되면 추출된 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에 있어서 전문성이 여기에서는 요구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대인관계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역할이다. 자, 평가는 이 평가 진행의 과정에서 성과를 요구하는 기관 운영자의 요구와 현장에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들의 어떤 현실적 문제 속에서 갈등이 발생되기 쉽다는 겁니다. 갈등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평가자는 어떻게 평가 영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어떤 갈등 문제를 중재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그런 대인관계적 이런 어떤 능력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어떤 그런 갈등과 어떤 평가 영역에서 이런 어떤 갈등 문제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중재하고 그런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이런 어떤 대인관계적 능력이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행정적 영역에서의 역할입니다. 행정적 영역에서의 역할은 평가 진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행정적인 요청이나 외부 기관의 어떤 분석 결과 요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인물들의 소집과 같은 행정적인 관련 업무를 해결할 것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양한 어떤 행정적인 요청이나 기관의 분석 요청, 그다음에 관련 인물들과의 어떤 소집 이런 어떤 행정적인 관련 업무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 역할은 뭐냐면 평가를 발주하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둔 이 평가자의 어떤 역할을 의미가 하는데, 이 평가자는 어떻게 돼요? 평가와 관련된 어떤 조직 내부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사항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사항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평가자를 통해서 청소년 평가 프로그램 이 평가의 역할과 능력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전문가적 역할,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중재를 해결하고 중재하는 역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사회적인 역할, 뭐 이러한 역할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평가자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평가 기준입니다. 자,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겠지만, 첫 번째 뭐냐면, 평가는 언제나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 과정에서의 어떤 잘못된 실시라든지, 평가자의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부족, 그 다음에 평가자 개인이 지니고 있는 어떤 의견과 편견, 이런 것들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평가는 본래의 의미를 잃고 어떻게 돼요? 시간과 자원의 낭비만으로써 이 기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평가를 진행할 때에는 이 필요성과 목적성이 분명할 때 이제 시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윤리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 평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런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용성, 실행 가능성, 합법성, 정확성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용성이라는 것은, 자, 유용성은 평가와 관련된 이들의 어떤 실제적인 정보 욕구를 어떤 충족시켜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평가자는 평가와 관련된 이들의 다양한 측면의 입장을 이해하고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돼요?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 평가의 기획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유용성이라는 것이고요. 자, 실행 가능성은, 자, 평가의 실행 가능성은, 자, 평가가 실제로 정보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이 평가하는 항목이다. 자, 그래서 현실과 걸맞지 않는 이 평가는 어떻게 돼요? 그 평가가 아무리 정확할지라도 적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 고려되지 않는 이 평가는,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이 효과성의 평가는 명확할지라도 차후 어떻게 돼요? 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비용 절감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어떤 비용 절감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실행 가능성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자, 합법성은, 자, 평가는 평가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들뿐만 아니라 평가에 포함되는 이들의 어떤 인권과 복지에 대해서도 합법성과 이 윤리성이 고려되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평가의 명확성을 위해서 참여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평가의 어떤 합법성을 위해서 많은 정보 누락으로 인해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러한 그 어떤 평가의 원래적인 목적과 이제 그렇게 된다면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죠. 그런 합법성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면 형식적인 측면을 통해서 책임과 참여자들의 어떤 동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어떻게 되니까 평가의 항목이 명확하게 여기에서는 알려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그래서 이 정확성은, 자, 평가의 정확성은, 자, 목표에 대한 어떤 가치와 그다음에 장단점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어내고 평가와 관련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자, 평가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는 통계적 명확성, 그다음에 신뢰도와 타당성을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수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가의 정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평가의 대상과 그다음에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중요한 것은 어떤 신뢰도와 여기에서는 타당성, 이런 것들이 어떤 보증될 수 있는 이런 측정 방법과 도구가 여기에서는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의 과정에서 뭐 체계적인 자료의 어떤 기록과 양적 질적 방식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들이 이제 사용되어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이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정확한 신뢰도와 타당성,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그것들이 이제 보증이 될 수 있는 이런 측정 방법과 도구가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이제 평가 모형, 이제 모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 여러 가지 이제 모형들이 있는데, 이 모형들이 뭘 때 사용할 때지 여러 가지 한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쭉 해서 하나하나 이거구나라고도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상당히 이 단계 평가 모형 단계를 여러분들이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목표 중심 평가 모형입니다. 목표 중심 평가 모형. 그래서 자,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은
프로그램의 진행 전에 설정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이 성취도를 평가하는 겁니다. 성취도를 평가하는 거. 그래서 자, 분류상의 목표 중심 평가 모형은 프로그램의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결과 중심형 평가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 중심 평가의 장점은 뭐냐면 달성되어야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장점은 그런 목표가 달성되어야 되고, 단점은 뭐냐면 프로그램 목표의 어떤 미달성 시에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평가의 과정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피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목표에 중심을 둔 이 평가 방식에 의하여 의도치 않은 이런 어떤 긍정이나 혹은 부정적인 결과들이 누락되거나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목표 중심 평가는.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러한 그 평가 모형을 단계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제 타일러의 행동 목표 모형입니다. 자, 이 타일러는 행동 목표 모형은 뭐냐면 이 평가의 기준으로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술된 이 행동 목표를 여기에서는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기는 뭐라 그랬죠? 행동 목표 모형이라고 부른다. 다시 한번, 타일러의 행동 목표 모형은 이 평가의 기준을 분명하고 그다음에 자세하게 이런 어떤 기술된 이 행동 목표로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행동 목표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행동 목표 모형의 어떤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목표 선정에서부터 가치 판단까지 있는데, 자, 목표 선정은 참여자를 위한 이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를 명시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목표를 행동 목표로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 제작은 자, 평가 방법과 이 도구를 선정해서 이제 개발하게 된다라고 그리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단계는 자, 평가 도구를 사용해서 대상의 어떤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대상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 자료 수집 단계고, 가치 판단은 자, 수집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목표의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중심 평가의 첫 번째는 이제 타일러의 행동 목표는 어떤 정확한 평가의 기준과 분명하고 자세하게 기술된 이 행동 목표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타일러는 행동 목표 모형의 절차를 위해서는 목표 선정서부터 시작해서 가치 판단까지 여기는 이제 5단계의 어떤 절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프로버스의 간극 모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버스의 어떤 간극 모형은 어떤 것이냐면, 자, 이 간극 모형은 자, 프로그램의 목적과 실행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 즉 뭐냐면 이 간극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특성에 따라서 격자 평가 모형, 이것은 격자 평가 모형이라 합니다. 격자 평가 모형.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어떤 그런 그 간극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간극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특성이기 때문에 이제 격자 평가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한다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는 여기에서는 표준, 그다음에 성취, 그다음에 비교, 표준, 성취, 비교, 이런 요소를 이제 사용해서 실제 프로그램과 실행 단계의 간극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실행 단계의 어떤 간극이라는 어떤 간극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 취약점을 이제 개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런 어떤 평가 과정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제 진행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규명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이 평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그 간극 모형은. 자, 그런데 자, 목표와 이 차이점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환경과 참여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외부의 평가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프로그램 현장이 전달되지 않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간극 모형에 우리가 한번 절차를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비용 효과 분석을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도 이제 5개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설계는 자, 프로그램의 투입, 진행, 산출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이 설계하는 단계죠. 설계하는 단계. 그래서 프로그램이 제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단계다. 투입 단계는 자, 프로그램 평가의 표준 및 준거를 열거한 이 적합도를 점증한다. 그래서 자, 프로그램의 설계 단계에서 투입되기로 결정된 이 자원이 정확하게 사용되어 있는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여기서는 강사의 어떤 뭐 자질이라든지 참여자들의 어떤 능력, 학습자의 어떤 환경, 이러한 것들이 어떤 평가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작용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과정 분석입니다. 과정 분석. 과정 분석은 자, 프로그램에서 의도한 변화의 실행 여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와 참여자 간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이라든지 활동, 기능과 같은 이 실행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는 자,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목표와 실행 단계의 차이점을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설정한 목표와 준거의 어떤 일치성 여부, 불일치성을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 일치성과 불일치성을 통해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에 포함되는 목표에는 참여자가 설정한 목표뿐만 아니라 강사가 설정한 목표도 여기에서는 같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비용 효과 분석에서는 자, 수행성과의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라든지 인력, 시간,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유사한 이 다른 프로그램의 결과를 어떻게 돼요? 사용해서 이제 비교하게 된다라고 해서 비교 평가 방법을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이 하몬드의 3차원 모형입니다. 이 하몬드의 평가의 과정에서 자,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을 경계해서 이제 평가 과정이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는 평가 과정이 지금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어떤 구체적, 이러한 요소를 사용해서 구조화한다면 어때는 여기서는 일단 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3차원 모형의 평가 목적은 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평가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수정과 보완에 필요한 이런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데 진행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따져보면 자, 평가를 위한 3차원 모형의 어떤 3차원 프로그램, 3차원은 뭐가 있느냐면, 여기 3차원 프로그램은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참여 집단, 그 다음에 활동, 프로그램, 참여 집단, 활동, 이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제 차원 간의 상호작용이 효과를 프로그램 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평가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3차원의 요소들은 어떻게 돼요? 각기 다른 하위의 조건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차원 모형의 절차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변인 선정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과 보고까지 이제 어떤 4단계까지 이제 우리가 뭐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이제 변인 선정입니다. 변인 선정. 자,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참여자 집단, 그다음에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호작용,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비용, 이러한 어떤 변인에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선정하고 요소 간에 어떻게 돼요? 존재하는 이 상호작용을 밝히는 것이 목표를 어떻게 돼요? 밝히는 것이 이제 목표로 사용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런 과정들을 사용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어떤 그 변인에서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것들은 잘 이제 그 활용을 안 하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요소 간에 존재하고 있는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로 사용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변인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평가 방법 결정이다. 자, 평가하고자 하는 이 변인과의 상호작용 이런 것들을 가장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탐색하고 필요한 어떤 그런 평가 도구를 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결과 분석은 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 후에 각 번인별로 목표의 달성 여부를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 분석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 후에 이 각인별로 목표의 달성 여부의 정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결과 보고는 프로그램의 평가를 기관 운영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보고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또 이제 의사결정 중심 평가 모형이다. 의사결정 평가 이제 중심 모형은 자, 여기서는 뭐냐면 의사결정 중심 평가 이 모형은 프로그램의 평가의 목적이 프로그램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이 정보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을 돕는 것에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를 위해서 의사결정자에게 이 프로그램의 수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보완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완 수정 유지 그다음에 폐지 등의 의사결정을 위한 어떤 그런 근거 자료를 이런 어떤 근거 자료를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시행하고 평가 이와 같은 그 단계별로 이제 평가를 진행해서 의사결정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 처리 모형으로 여기에서는 이제 칭해지지 그 정보 처리 모형으로 그 칭해지기도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가정에 중심을 두어서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정 중심 모형, 여기에서는 이제 의사결정 모형은 과정 중심 모형. 그래서는 가정 중심 모형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이제 의사결정 평가 모형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의사결정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제 그 평가 모형에는 이제 여기 상황, 컨텍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입이죠. 인풋가 있고, 과정은 프로세스가 있고, 산출은 프로덕트가 있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요걸 하나씩 앞에 글자를 따서 이제 CI, PP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황 평가, 투입 평가, 과정 평가, 산출 평가 요거를 이제 나눈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상황 평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상황 평가는 맥락적 평가로 불리고 프로그램의 제공 전에 주변 환경과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목적의 적합성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평가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교육 수요 조사나 반성법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환경적 평가가 사실적으로는 진행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투입은 자, 프로그램의 목표를 위해서
투입되어야 하는 이 어떤 그런 그 자원, 자료와 전력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할 지원을 어떤 면에서는 자원을 확인하여 어떤 그런 의사결정에 도움을 이제 주는데 자, 이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 전문가가 판단하고 집단 회의를 하고 합의를 하고 사전 어떤 그런 시험지를 통해서 시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가정평가는 자, 실행 단계에서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할 결과, 이 제공할 결과를 결정하는데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이러한 과정으로 실행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과 어떤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파악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평가자가 준비한 여러 가지 어떤 측정 지침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된 측정 도구다라고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산출 평가는 프로그램의 전개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결과의 어떤 그런 가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다. 주로 참여자에게 나타난 변화, 그 다음에 변화의 어떤 지속성을 중심으로 그 변화의 어떤 지속성을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사용되는 평가 기준은 뭐냐면 교육 실적과 교육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활용 평가의 방식으로 참여자의 어떤 그 습득 지식, 행동의 변화 등과 같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측정해 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의 주요 모형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모형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으로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이제 알아봤을 거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Center for Study of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Evaluation 여기에서는 Evaluation 이름을 따져 이제 붙인 CSE 모형 요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0분간 휴식하고 다시 한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